안녕하세요. 제2의 우아한 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고덕동에 있는 아르테온이라고 하는 5년 준신축 현장에 왔는데요. 이제 여기도 동일하게 약간 저희가 공용부만 변경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약간 그런 공사들 어떻게 되는지, 내일부터 철거인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예민하게 보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현관 쪽에 이렇게 도배지로 마감한 곳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들어오면서 집에서 제일 처음 만져지는 곳들이 도배지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청소하기가 좀 예민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얘네들 가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필름을 좀 랩핑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는 이렇게 이제 바닥 색깔이 조금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는데, 컬로 되어져 있는 줄로 이렇게 시공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타일 교체하면서 싹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요 디딤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예민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확실히 바닥하고 실내하고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디딤을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인식을 조금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 마감을 할 때 타일이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디딤을 조심스럽게 철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필름만 랩핑을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안에는 실내만 보신다고 했을 때 그냥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겉에 도어만 필름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명만 저희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그냥 2인치 다운등으로 바꿔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부에 간접 넣어드린 다음에 센서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으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중문이 있는데,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톤이 좀 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시 교체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샤시랑 이런 애들이 포인트니까 얘는 그냥 유지하자. 원래는 이 현장은 마루 공사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마루를 안 해도 너무 좋은 공간인데,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비자분이 원하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마루를 좀 변경했고, 변경한 이유는 이따가 주방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런 실들이 있거든요. 하부 실이라고 해서 이게 가이드 호차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길 같은 건데, 사실 이제 시공할 때 얘네들을 빼놨다가 문을 빼놓고 다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들이 한 15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작업자를 불러서 다시 이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공사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잔 비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흔히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침실로 들어가는 공간인데, 보시면 이렇게 몰딩들이 조금 약간 투박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나름 그래도 이렇게 곡선도 주고 뭐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포인트 되는 도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이런 벽지와 몰딩하고 이런 거 전체적인 색깔을 맞춰가지고 슬림 9mm 문틀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이 공간이 조금 더 심플해지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원래는 이제 작은 방을 저희는 이번에 계획할 때 침실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존의 메인 등을 그냥 유지할 거고, 커튼 간접 정도만 들어가고, 걸레바지랑 이런 거 다시 이제 벽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 교체 작업만 좀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붙박이장도 실질적으로 그냥 기존에 쓰시던 거 저희가 다시 필름 랩핑만 하고, 안에도 보시면 그냥 기존에 쓰시기 편한 상태라 그냥 이런 것들도 그냥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방 안쪽에는 3전짜리 3cm짜리 몰딩으로 해서 같이 타고 돌 거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여기서는 가성비적으로 방에서는 비용을 조금 마련을 해야지 다른 데 더 비용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주방 공간 같아요. 기존에 좀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건, 자, 이렇게 섬겨져 있는 아일랜드인데 얘가 지금 80에 150cm 정도 돼요. 80cm에 150cm. 근데 사실 이거를 식탁도 아니고 아일랜드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하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 유행하는 3600에 1000 정도 되는 사이즈로 대면형을 만들 거고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수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싱크볼은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습니다. 인덕션만 이쪽으로 올 거고, 이 앞에 일체형 후드되는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싱크볼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은 이유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싱크볼을 저 앞쪽으로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철거하고 다시 수도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미장 비용하고 수도 설비 비용 이런 걸 했을 때 최소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1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현관에서 우리가 그냥 마루를 써도 되는데 마루를 교체하는 걸 왜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도 써도 돼요. 이 싱크대를 제가 아까 대면형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기만 새롭게 마루를 시공을 하게 되면 부분 수리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모델을 찾아도 여기만 새 거기 때문에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신축들은 안쪽에는 마루를 시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요 밑에도 마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면형을 만들다 보니 요만큼의 마루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게 색깔이 이색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결국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게 그럼 전체 마루를 다 교체하자,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마루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주방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나중에도 이 가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에 좋아하는 대면형을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 부분에다가 홈바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이 안쪽으로 넣어서 이쪽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냉장고, 싱크대, 인덕션, 그리고 이쪽이 준비해서 식사하고 나가는 테이블, 동선을 계획을 했고 나중에 그 디자인을 실제 완공됐을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보통이면 이 싱크대 위치를 저희가 앞쪽으로 빼는데 이쪽은 그냥 유지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이쪽에 보여지는 창 자체를 유지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부장만 저희는 이번에 다 내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부장이 없는 형태로 공간이 구성될 거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더라도 밑에 하부장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개방감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저희가 거실 쪽에서 이번에 공사하는 내용들은 포인트 아트월이라고 하는 애들이 결국 유행을 타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다 싹 철거하고 벽지로 마감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매립형 TV를 안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TV를 걸어 드릴 건데, 이 밑에 이 아이들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 위에 높이가 지금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최소 TV 밑면으로 잡으려면 한 80cm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철거하면서 새롭게 조성해서 위에까지 올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물 천정 같은 것들도 보시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딱 저 경계 라인에서 맞춰서 이 우물 천정을 이 라인에서 끊어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굳이 우물 천정이 크게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저희는 지금 현재 조명이 없는 타입인데 조명이 있는 우물 천정으로 새롭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명 박스를 좀 줄이고 목공사를 해서 이 안쪽으로 조명 공사를 해드릴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천장에 이제 무조건 다 아무 작업도 없이 90도로 무몰딩을 할 수 있냐. 근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다 안 되냐면, 지금 보시면 얘네들도 보시면 여기 앞에는 넓고 뒤에는 좁죠? 좁은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 벽면에 내력벽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경사가 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몰딩은 수직 일직선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마감재를 붙이는 공정상에서는 최대한 맞춰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 몰딩들이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그냥 심플하게 선으로만 가면, 이런 밑작업을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휘어 보이세요. 이걸 집에서 내가 우리 집이 휘었나 안 휘었나를 볼 수 있으려면 한번 라이트를 긴 거, T5 같은 거 잠깐 빼가지고 한번 이렇게 데워보세요. 그럼 벽면에 이 평활도가 안 좋은 것들이 그냥 보여질 거예요. 세린카페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거기에 보이는 하자건들이 결국 우리 집에서도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 에어컨을 우리 집이 단내림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요 안에 천장의 깊이가 21cm 혹은 18cm 이상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 천장의 높이하고 커튼 박스 안쪽의 높이가 한 21cm, 18cm 이상만 나오면 저희는 단내림 없이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공간은 지금 현재 원래는 부부의 마스터룸, 안방이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 공간을 남편의 서재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에서 건드리는 건 크게 없고요. 필요로 한 곳에 콘센트들 달아드릴 수 있는 것들 추가 설치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서재 공간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만들어져 있는 화장대, 그리고 이런 가구들만 좀 철거를 하고요. 이 안쪽에 시스템장은 좀 그대로 쓰신다고 해서 이쪽 공간을 저희가 에어드레서랑 이런 것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전 같은 거 놓고 여기에다 좀 생활하실 겁니다. 이 공간들도 전체적으로 기존 거 유지하고 도배랑 이런 것들 다시 하는 정도.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보시면 바깥에 거실 설명 안 했지만
똑같이 컨디션이 좋아요. 특별하게 바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밑에 하부에 간접이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간접들만 새롭게 살려주고 센서 등 추가적으로 달아드린 걸로 공간을 바꿔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공간들은 전체적으로 다 리뷰를 해드리고요. 마지막 밖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고덕동 아르테온 34평형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 공사는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공용부만 집중해도 전체적으로 공간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굳이 다 하지 않아도 저는 공간이 충분히 이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나중에 다 지어지면 여기 소비자분이 IoT까지 다 적용된 그 모습을 나중에 중공사진에 영상에 담아드릴 거니까 그때 또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